이번엔 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 시장 흐름을 예측해보는 증시저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미국 증시 정말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FOMC 회의도 끝났고요. 여기에 또 지난주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 시장이 또 하락 전환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산하게 움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래도 뭐 막판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활기차게 끝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체 맞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빅 이벤트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A급 경제 지표에다가 FOMC 회의 또 메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역동적이었는데요. 뭐 특징이라면은 역시 FOMC 회의에서는 우리가 어떤 긴장했던 만큼의 어떤 임팩트는 없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빅테크주가 급등을 보였고 다만 이제 주 후반에 막판에 고용지표 또 빅테크주의 실적 미스 때문에 되돌림은 일부 있었는데 뭐 코스닥과 나스닥이 굉장히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고 반면에 다우지수라든지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가 약보합 정도로 끝났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징이었다. 이 부분 제가 뒤에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예. 자, FOMC 회의 전에 나스닥 지수가 11%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FOMC 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매파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조금 긴장했던 건 사실인데 별게 없었다는 거죠.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은 강도는 예전만 못했다는 게 대세적인 부분이고 또 과도한 긴축을 원치 않는다. 디스인플레이션 같은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시장에는 아무래도 나스닥이라든지 기술주에겐 큰 호재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메타 같은 경우는 또 실적과 더불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가장 크게 오르면서 특징주였다. 약간 아쉬웠던 점이라면은 주 후반에 이제 애플 실적 그리고 구글이 이제 아마존의 실적이 부진했고 또 1월 고용 지표가 호조세로 나오면서 약간 역풍을 맞이한 것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한 주간 메타가 23%, GM이 8%, 테슬라와 애플이 또 6%, MS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4%, 또 AMD 반도체 같은 경우도 14% 급등하면서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고 반면에 작년에 좋았던 섹터가 어디냐면 헬스케어하고 에너지였거든요. 예, 그렇죠. 정확하게 그 섹터만 지난주에 좀 고전을 했다. 나스닥 빅테크주와 반대로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서 다우 지수는 한 주간 약보합을 보인 게 큰 특징이 아닌가. 우리 증시로 오더라도 좀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 그동안 거래수가 강세였다가 드디어 코스닥이 상승률을 올려들어서 역전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물론 이제 빅테크주의 강세도 영향을 줬겠지만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거의 거래소 일변도에서 한 지난주 정도에서는 코스닥 쪽으로도 꽤 많은 금액이 들어왔는데 물론 거기에는 2차 전지주에 대한 쇼커버링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게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를 가져왔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해서 한 주간 삼성전자, 현대차 등은 쉬어갔지만은 좀 코스닥스러운 종목 그러니까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종목이 급등을 했고 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테마주들 2차 전지, 엔터, 메타버스, 우주항공, 챗 GPT 같은 성장 테마주는 여전히 강세를 이어갔다. 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미증시와 마찬가지로 주 후반 들어서는 관련주들이 약간 흔들리긴 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증시에 대한 특징들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이번 주 예정된 일정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현지 시간 6일 월요일에는 유럽의 12월 소매 판매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기업 가운데서는 액티비전과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2월 7일 화요일에는 미국의 12월 무역 수지가 공개됩니다. 또 SK이노베이션, 현대미포조선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2월 8일 수요일에는 한국의 12월 경상수지와 바이든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과 함께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9일에는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고요. MSCI 분기 리뷰와 함께 일본은행의 차기 총재가 발표됩니다. 끝으로 10일에는 미국의 2월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가 발표되고 중국의 1월 CPI와 PPI까지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블랙아웃 기간이 끝난 만큼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이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도 나오고요. 실적 발표도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주 일정과 비교하면 급이 훅 떨어지죠. 그렇죠. 지난주에 워낙 이벤트가 많았고 특히 이벤트가 이번 주에는 정말 한산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요 인사들의 뭐 발언 정도, 그 정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미국 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이건 예전에 사실 보지도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좀 보긴 합니다. 자, 거기다 중국 1월 CPI 정도가 눈에 띈다.
그리고 이제 FOMC 회의, 통화정책 회의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관련된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이어질 것이다 정도. 요게 중요하겠고, 실적 발표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이제 메인이 지난주에 끝났기 때문에 큰 게 없습니다. 미국을 보면 게임 액티비전, 디즈니라든지 페이팔 정도가 남았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물론 조금 굵직한 기업들이 아직 남았습니다만은 SK이노베이션, 현대미포조선, 카카오뱅크, NC소프트, CJ E&M, 스튜디오레곤, 카카오 등이 남아 있는데, 이제 우리 증시 실적 시즌은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이어졌던 코스닥 기업에 대한 관심이 이번 주에도 조금 상대적으로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리하자 그러면은 한 주간 지난주와 비교한다 그러면 한 주간 일정이 비교적 좀 한산하다, 그렇게 보시면, 쉬어간다는 느낌이 강하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지난주에 비해서는 다소 쉬어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랜만에 제가 이제 일봉 전체 그림을 보면서 예. 우리 시장의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롱텀하게 짧게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보일 건데, 예. 우린 또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코스피 일봉이 되겠는데요. 제가 A, B, C, D, E라고 해서 알파벳을 5개를 꼽았는데, 예. 이걸로 중장기 그다음에 단기 전망이라기보다는 현재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녹색 선을 제가 추세선이라고 놓고 본다 그러면은 A 지점, 2020년부터 해서 2020년 5월 정도부터 해서 추세가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이죠. 굉장히 즐거웠던 구간이 되겠고, 예. 그게 2021년 B 구간 보시면은 이게 2021년 8월입니다. 일봉의 고점은 6월, 추세선의 고점은 B 지점 8월이 되겠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락 추세가 진행되면서 고통을 가져왔다 그러면은 작년 12월 정도 C 지점이 되겠네요. 그때부터 추세선이 우상향하는 지점이 나오면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널도 상승 채널형에서 하락 채널형, 지금 다시 우상향하는 상승 채널형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중장기 흐름을 놓고 보면 추세선이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단기로 본다면 우리 위쪽에 ADR 지표 D 지점을 보시면은 평소 평균 이상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조금 단기 과열된 측면은 조금 있다는 게 되겠고, 그리고 이 지점을 놓고 보면 상승 채널형으로 바뀌고 있는 차트의 우상단, 상단 채널의 상단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중장기 추세는 우상향 턴을 하고 있다. 괜찮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D와 E 지점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조정의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 다만 조정이 나온다면 중장기 추세가 턴하고 있으니까 매수도 괜찮겠지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다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미 우상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고, 자, 끝으로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예, 이제는 좀 매크로보다는 마이크로 쪽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동안 매크로 지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러시아 전쟁, 그다음에 또 달러 인덱스 등등 많이 봤었는데, 이제는 조금 미세하게 마이크로 쪽으로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수급의 변화를 약간 체크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고객 예탁금부터 좀 보실 건데, 고객 예탁금을 보시면은 2020년 30조에서 그때 동학개미 운동이 나오면서 77조까지 늘어나면서 지수가 거의 더블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침체기를 겪으면서 43조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최근에 51조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러니까 짧게 보면은 고객 예탁금만 놓고 본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참전을 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건 어떤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은, 자, 그걸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 이제 외국인 매매 추이를 살펴보시면 재밌는데, 외국인 추이를 보시면은 거래소 시장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8조 이상의 매수를 올려들어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특징적인 것은 지난주부터 강화되고 있는 코스닥의 매수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큰 특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을 이렇게 강하게 사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많이 사고 있는가를 보시면은, 자, 한 주간 외국인 코스닥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6개가 나와 있는데 1등이 에코프로 BM, 2등이 에코표로, 3등이 LNF입니다. 넘버 1, 2, 3가 모두 2차 전지가 되겠고요. 4위가 JYP 엔터, 5위가 카카오 게임즈, 6위가 SM입니다. 자, 이 종목들의 공통점 1위, 2위, 3위는 쇼커브링이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나머지 종목들 모두 함께 놓고 본다 그러면은 공통점이 뭐냐면
자, 외국인 쇼커보 이런 걸 떠나서 외국인들은 지금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은 실적이 겸비한 종목을 매수하고 있다. 제가 이제 엔터주 JYP라든지 예. 그다음에 SM을 많이 말씀드렸던 이유가 딴 거 없거든요. 제가 뭐 엔터를 딱히 좋아하는 건 아니고 예. 그것보다는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주 중에서 2차 전지를 제외하고 실적이 따라오는 섹터 종목이 몇 개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역시 외국인의 관심들은 당연히 실적에 많이 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난주에 애플, 아마존, 구글 실적이 미스가 났는데 애플만 올랐거든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애플의 핵심 사업 같은 경우가 그나마 딴 종목에 비해 좋았다. 아마존은 클라우딩이 안 좋았지만은 예. 지금 서비스 사업 관련된 애플 쪽은 여전히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놓고 전체를 본다 그러면은 시장은 조금 더 종목 장세에 가까워지고 있고 우리가 뭘 봐야 하냐면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 좀 섞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핵심 사업이 건재한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은 약간 조정의 기운도 있는 2월 장세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무식 와운의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